안녕하세요. 권훈입니다.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진짜 가을이 왔나 보네요. 우리가 물론 일기예보도 보고 오늘 기온이 몇 도인지 인터넷으로 확인도 하지만 변화하는 날씨를 느끼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어제보다 어떻게 됐네 라는 거잖아요. 어제보다는 시원하다, 어제보다는 따뜻하다, 이런 식으로요. 체감상 어떻게 변화했다 라는 거는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이 사실은 그렇게 믿을 만한 기준은 아니다 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배가 잠시 그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내리는 게 닷이죠, 닷. 이거를 닷내림 현상 또는 앵커링 효과라고도 하는데,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이 심리적인 오류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거죠. 첫 번째로 경험한 그 지점에 닻을 내리고 그게 바로 기준점이 돼서 여기에서 뭐 더하다, 덜하다, 빠르다, 느리다 이와 같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아이스크림이 5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잘 없죠. 물가가 올랐기 때문인데 요즘은 아이스크림 막 1,500원도 하고 그렇죠. 이거 500원이었던 게 1,500원이 됐어요. 가격이 올랐죠. 비싸졌단 말이에요. 내 앵커는, 내 기준점은 500원이니까 비싸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미래에서 보면 막 아이스크림이 2만 원이에요.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때 이 아이스크림을 생각했을 때는 싸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요즘은 아이스크림 너무 비싸, 제 가치보다 훨씬 더 비싼 값을 받고 있어, 그 돈 주고는 아이스크림 못 사 먹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면 평생 다시는 아이스크림을 못 사 먹을지도 몰라요. 그럼 손해라고. 왜냐면 아이스크림 맛있는데 비싸다는 그 자신의 판단 때문에 이거를 들여다보지 않았을 때 손해는 본인에게 돌아오거든요. 인간관계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닻을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저 또한 그렇겠지만 상대방을 처음 봤던 그 모습에 그 상대방을 가두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단에 사용하는 거죠. 그 자신의 기준점을. 내가 처음에 봤을 때는 얘가 이렇지 않았는데 변했네, 이런 식으로요. 내가 옛날에 경험했을 때는 다른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거죠. 자신의 닻에 기반해서. 그 기준이 잘못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로요. 이상하다, 달라졌다, 원래는 이게 아니었다. 근데 거기서 내가 정한 그 기준이 너무 좁지는 않았나, 너무 순간에 국한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인간 심리라는 게 그렇게 잘 안 되더라, 이런 거죠. 물론 저도 인간이고 심리적인 오류를 달고 살죠. 달고 삽니다. 달고 살아요. 줄줄 달고 삽니다. 늘 현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오류를 범하고 살아가는 인간인데, 이 앵커링 효과라는 거를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내가 범하는 오류를 발견하기도 하고요. 상대방이 범하고 있는 오류를 발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책을 하여간 많이 읽어야 돼.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는 게 이게 실제로도 보여요. 내 모습에서도 보이고 그래서 너무 재밌어. 이거 단내림 효과도 그래요. 여러분 이거 들으시고 가만히 옛날 일을 생각해 보셔도 좋고요. 이제 앞으로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관찰해 보시면 분명히 보일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가 내린 닻에 묶여있네. 그 순간에, 첫 순간에 결정된 닻에 의해서 자기 바운더리를 정해버렸구나.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리는 결정도 한번 뒤돌아보시면 내가 왜 이렇게 괴롭지? 왜 이렇게 짜증나지? 왜 이렇게 불만족스럽지? 내가 이 결정을 했기 때문이야. 이 결정은 내가 왜 내렸더라? 그때는 내 기준 이렇다고 판단해서 그랬는데 그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엉터리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모두 어느 한순간에는 닻을 내리고 살아요. 이 부분에 대한 닻은 여기 내리고 저 부분에 대한 닻은 여기 내리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유독 많이 정체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요. 자신의 기준이 너무 오래전에 내린 닻에 기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에 따른 손해는 본인이 보고 있고요. 또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나는 이거 싫어. 나는 안 해. 이렇게 자기 선호를 밝히는 거 말고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정해두는 그게 단정적인 어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니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마음에 보통 틈이 없어요. 여유가 없고 움직일 마음도 없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지도 않고 닻이 너무 깊게 내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변화에 훨씬 더 방어적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변화를 싫어하는데요. 변화를 싫어하는 그 정도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에 대한 거부 반응도 크고요. 상대방이 변화하는 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대방의 다른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 게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이 하게 되거든요. 자신이 변화하거나 다른 생각이 드는 것에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계속 괴롭게 만드는 악순환이 생기죠. 정말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난 이건 절대 싫어. 난 이건 절대 안 해.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절대 도움되지 않습니다. 절대 나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남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단내림 현상을 줄일 수 있을까? 이상적인 방법으로는 늘 이렇게 자기 선택을 되돌아보는 거죠. 자기 생각을 되돌아보는 거죠. 이거는 어떤 오류가 있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근데 이건 잘 안 될 거예요. 어떻게 매번 그렇게 모든 선택을 하나하나 다 뒤돌아보고 하나하나 다 의심해보고 그러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을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무슨 방법이냐? 바뀌는 건 당연하다. 이 문장을 계속 머리에 새기는 겁니다. 바뀌는 게 당연하다. 내 밖에 있는 것들은 다 변한다. 이런 것들이요. 본인의 닻을 수정하는 거예요. 이 변화에 맞춰서 자신의 닻을 다시 올리고 다시 다른 곳에 내리고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틀린 선택이었어. 그게 맞았어. 분명히 그게 맞았어.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나에게 좋았다. 어느 정도 나에게 나빴다.
100번 선택을 했을 때 그래도 그중 몇 번은 나에게 좋은 선택, 아이스크림을 1,500원을 주고 먹어도 그냥 제 값에 사 먹은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손해봤다는 느낌도 안 들고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고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고 해서 내가 괴로워라는 법도 없거든요. 그냥 변화하는 세상에 나는 몸을 맡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하잖아요. 내가 알던 저 사람의 모습은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당연한 거지 뭐. 내가 그때 만들어 놓은 저 사람의 틀에 내 기준에 저 사람을 자꾸 맞추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구나. 지금 저런 모습도 있네. 다른 모습이 있는 걸 봤으니까 내 닻을 조금 옮겨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한 게 최고거든요. 불편한 감정은 늘 자기 자신의 생각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좀 잘 붙들고 관리를 좀 해보자 하시는 분들은 이 단내림 효과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 변화하는 흐름에 몸을 맡기면서 살아가 보자고요. 한 장소에 머무르지 말고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권훈이었습니다.